봉사들은요, 아는 거는 많이 없어도 설명은 잘합니다. 설명은. 그래서 제가 일단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종교, 그 다음에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강화문에서 설교한 내용을 간결하게 한 10분 동안 정돈을 해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설명은 봉사가 잘하니까 이걸 들으시면 앞으로 이 프로가 이제 통일될 때까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얼마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방송실 준비됐으면 한번 3대 관계,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그 다음에 복음과의 관계. 정광훈 목사. 네, 자 한번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생각에 뭐 설교하고 볼륨을 좀 높여주시기. 볼륨을 높여주시기. 해상 같습니다. 고고학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아니 소리가 지금 아까 토크한 것과 말이 중복해서 나와요. 방송실 자 다시 정광훈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아니 또 나오잖아. 이게 지금 아까 토크한 내용이 왜 나오냐 말이야. 세 가지 통로. 사람 속에는 생각을 하는 그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 빼고는 나머지는 다 생각입니다. 생각을 뽑아내면 우리 사람은 그냥 하나의 고기 덩어리입니다. 고기 덩어리. 짐승과 다를 바 없지요. 생각 나가버리면 인간은 그냥 하나의 시체죠, 시체. 근데 사람의 생각하는 그 스타일, 생각하는 그 방향, 생각하는 그 방법이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몇 가지요? 무슨 방법이 제일 좋은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생각의 통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를 뭐라 그러냐 하면은 헬라 스타일이래. 헬라 스타일. 뭐라고요? 헬레니즘. 다시 한번 헬레니즘. 사람 속에는 헬레니즘으로 생각하는 헬라 스타일의 생각의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의 스타일은 그 뿌리를 어디 두고냐면 인간의 이성에다 두고 있다. 이성에다. 인간의 어디요? 그렇죠. 여러분의 이성. 여기에다가 뿌리를 두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의 스타일이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하면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에다가 뿌리를 두고 생각하는 이 헬레니즘은 당연히 뭘 요구하느냐? 인간에게 논리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논리성. 뭐라고요?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 말이야. 논리적으로. 내 생각과 너 생각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다른 말로 같은 말이지만 이것은 사람의 이해를 구해. 이해. 사람의 뭐요? 이해. 이해되느냐 이게. 이해되느냐. 자, 옆 사람 손잡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물어봐. 시작. 이해가 돼? 이해가 되시냐고.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 거 이해돼요? 아멘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이해되기는 뭘 이해돼. 한 시간 고문당하는 거지. 고문당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이해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합리성을 요구해요. 합리성. 뭐라고요? 합리성. 또 마찬가지 이치. 이치에 맞느냐 이치. 합리성이 합리적이냐? 그것이 합리적이냐? 너 생각이 합리적이냐? 내 생각이 합리적이냐 이거야. 이렇게 생각해 나가는 방향을 뭐라 그러냐?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헬레니즘. 헬라 스타일. 무슨 스타일? 헬라 스타일이란 말은 이런 생각의 버릇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 방향으로 계속 뻗으면 결국은요, 이것이 쭉 이 방향으로 뻗어와서 결국 발전되어서 마지막 큰 주제를 만든 것을
이걸 뭐라 하냐? 철학이라 그래요. 철학. 뭐라고요? 인류 역사의 한 기둥이죠. 헬레니즘은 인류 역사를 끌어온 하나의 큰 기둥입니다. 인류 역사가 헬레니즘의 기둥 위에 전진되어 온 겁니다. 철학이 발전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철학으로 가서 마지막에 이 현상을 뭐를 일으키냐면요. 철학의 마지막은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 미궁에 빠져요. 철학은 질문만 하다가 끝내는 거야. 해답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계속 가면은 사람이 혼미한 데 빠져서 결국 인간은요 허무주의에 빠져요. 허무주의에. 어디라고요? 자,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쪽 통로로 가면 인간의 결론은 허무주의입니다. 허무하니까 가도 끝도 없고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책을 읽어도 대답도 없고 결국 끝에 가면 인간은 뭐야 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니까 마지막 행동하는 걸 뭐라 그러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 그래서 이 통로로 가면 그래서 철학자들은 자살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면 다 자살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자살을 안 하느냐? 자살할 자격이 없는 거야. 이 경지에 깊이를 못 간 거야. 먹고 살다 바쁘니까 그냥 짐승처럼 살다 보니까 이게 뭐 헬레니즘이 뭔지 이성이 뭔지 합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사람은. 그러나 이쪽 깊이 세계를 깊이 간 사람들은 끝에 가면 자살해.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비릿비릿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자살한 사람도 봐요. 이쪽으로 가면 그렇게 된다 이래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또 하나의 생각의 통로를 말합니다. 히브리 스타일, 헤브라이드죠. 따라서 헤브라이드죠. 자, 이거는 히브리 스타일, 히브리 스타일. 이거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헤브라이드즘에 빠지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헬레니즘이라고 해서 그리스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모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스타일은 이것은 그 뿌리와 근거를 이성이 아니고 감성에다. 어디요? 그래서 히브리 스타일의 노래하고 헬라 스타일의 노래는 가사와 음률이 전혀 달라요. 히브리 스타일의 노래는요, 그 전체 음률이 인간의 감성에다가 탁탁탁탁 쳐요. 다르다 이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논리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스타일은 논리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현상을 봐요. 현상. 나타나는 현상. 따라서 현상이 형상. 현상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결과를 중요하게. 결과.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이것을 제시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따라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니. 성과란 말이에요. 성과. 이 사람은 결과와 성과를 중요하게 해요. 중간 과정 필요 없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 그냥 결과만 얻으면 되고 목적 달성만 하면 돼요. 목적 달성. 저한테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안 보여요? 나는요,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논리가 될 필요 없어. 목적을 이루려고 막 달려가는 습관이 내 속에 있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도 있다고. 다 있다고. 인간 속에는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결과를 이루어야 되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 이체마냐 필요 없어. 결과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이렇게 가다가 발전된 것이 뭐냐? 종교예요, 종교. 뭐라고요?
보세요. 종교는요, 이치 안 따져요. 목적을 위하여 가는 그 통로를 종교라 그래요. 종교는 뭐냐?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어떤 외부의 힘이 없을까? 내 힘이 안 돼도 이것을 이룰 만한 어떤 신이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결국 사람은 종교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철학과 종교라고 하는 이것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두 기둥이야. 이것이 새끼줄을 꼬듯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리즘은 인류 역사를 추구해온 두 새끼줄의 가닥이라는 거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종교는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그 힘의 부족함을 채워서 어떻게든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 충동으로 종교를 찾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것은 참 종교에 가기 힘들어요. 이 통로로 가면요, 결국은요, 마지막이 뭐냐? 이단에 빠져요, 이단. 뭐라고요?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요.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한다고 보면 안 돼요. 이 기독교도 종교로 가지면 얼마든지 너에게 종교로 나타나요. 너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성경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내 속에 종교심을 채우려고 성경을 대하면 성경이 yes, okay, 좋아, 내 너에게 종교가 되어줄게, 이렇게 화답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종교생활했다, 안 된다 이거야.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여기에 결국은 이 거짓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잘 보세요. 신천지라든지 무슨 뭐 이단 빠지는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이단 빠지는 사람들이 열심히 없는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 안에서 10% 이상 안에 아주 관심이 있고 열심 내는 사람들이 꼭 이단에 빠져요. 이단에 빠진단 말이야.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이단에 빠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다 손잡고 다짐해보자. 이단에 빠지지 맙시다. 사람은 이단으로 가려고 하는 아주 나쁜 버장머리가 있다 이거야. 따라해봐요. 철학, 그래서 이단, 이렇게 간단 말이야 사람은.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 그러면 어쩌자고? 오늘 이 말씀을 방향을 제시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생각의 세 가지 통로를 설명하면서 한번 따라해봐요. 헬레니즘, 다시요, 헤브라이즘. 인간 속에는 이와 같은 생각의 버리장머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로 같다는 정령 폐망한다는 거예요. 그 어떨 때는 거야? 세 번째 통로를 제시하는 거야. 자,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이야, 사람의 생각하는 통로 중에 성령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따라서 성령의 통로.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사람은 어차피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하는데 생각하는 그 스타일이 세 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헬라 스타일의 생각은 이렇게 가서 결국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히브리 스타일은 이렇게 가서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헬레니즘 말고 헤브라이니즘 말고 성령의 통로를 확보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성령의 이 통로는 이것은 이성과 감성에 두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시에 두는 계시. 따라서 계시. 이건 계시적 생각과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시적 지식. 전혀 다른 것이에요. 계시적이야, 계시적. 아멘. 그러면 이 성령의 통로의 계시적 지식, 이것이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십자가의 도에 사람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생각의 통로로는 십자가의 도에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찍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뭐냐? 자살이 아니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통로가 확보된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찍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최후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 따라서 새 예루살렘. 왜 새 예루살렘을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느냐? 교회가 말이야. 교회가 헬레니즘에 빠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좋으냐고요. 성경 내용이 얼마나 좋냐고. 성경 자체는 헬레니즘이 아니죠. 성경 자체는 헤브라이즘이 아니죠. 성경은 좋은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전혀 다른 통로인 헬라식 철학적 통로로 성경을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도 안 될 뿐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히브리와 헬라의 생각의 통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접수 못해요. 못 깨닫는 거야. 못 깨닫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해봤자 헛소리 하는 거예요. 왜? 이건 주파수가 안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FM으로 방송하는데 채널을 AM으로 맞추고 있으면 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밴드, 성령으로 들려오는 채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 프로가 왜 마련됐고 이 프로를 통하여 어디로 가자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느 시대든지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박사님들을 이렇게 모셨는데, 이제 저는 그야말로 겸손이 아니라 저는 무식한 붕사기 때문에 저는 이 붕사들은요 간결하게 정돈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들한테 내가 배운 것을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정돈을 딱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현실적인 오늘 첫 시간에 서론 시간인데, 현재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현실을 가지고 한번 이 세 가지 통로로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냐?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대한민국이 주사파가 먹었거든요.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또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신학적으로 여기 다 무너졌거든요. 왜 대한민국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주사파한테 무너졌느냐? 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한테 먹혔느냐? 이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서론적인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 박사님, 제가 설명 잘하죠?
아 이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대학에 돌아간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요? 대학에서 강의 듣는 기분 들었어요. 근데 봉사치고는 내가 설명 잘하죠. 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박사님이 저를 인정해 줬으니 저는 또 오늘 밤잠 못 잔다 이제 좋아서. 점을 딱 풀어서 네. 딱 정리해 주시니까 아주 네. 근데 박사님은 태어난 그 고향이 제주도시. 제주도가 고향이 아니라 저는 원래 아버님이 군대 지휘관이었었죠. 예, 저는 원래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습니다. 강릉에서. 태어났다가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고시니까 네. 제주도에 그 지금은 이제 남원읍이라고 남원면이라고 하는데 어허. 남원 의리 그렇죠. 예, 거기 가서 제가 살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사람인 거죠, 제가. 어허.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강원도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제주도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버님 고향은 제주도고. 그렇죠. 예. 아. 어머니 고향은 강릉이고. 강릉이고. 근데 또 제가 이제 거기 살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는 국민학교는 그때 대해서는 마산에 갔어요. 허허 참나. 마산에서 제가 4.19, 5.16 어허. 다 아버님이 군인이니까 계속 이사 다니. 그렇죠. 예. 아. 거기 이제 창원에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휴전선 밑에 네. 사방거리라고 하는데 화천 위에요. 네. 거기 가서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이 우리나라 사투리를 네. 몇 가지 어설프지만 합니다. 이야. 네. 언제 시간 될 때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고 박사님이 아버님 고향이 제주도 간데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죠. 이 주사파 때문에 골치 아프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문재인이가 예. 제주 4.3 사건에 거기 기념식 가가지고 제주도 4.3 사건을 익힌 김달삼 이덕구를 향하여 예.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착한 사람이다. 예.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따위 짓을 하냐 말이죠. 그건 아니죠. 그거 그러면 되죠. 고 박사님이 예. 아버님이 제주도가 고향이니까 예. 책임지고 설명 한번 했어요. 예. 왜 이런 생이?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렸을 때 네. 이제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여러분들이 그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귀리가 이게 조그만 동네입니다. 네. 그 제가 우리 집이 그 국민학교 옆에 있었는데 네. 그 안에다 이제 양민들을 다 집어넣고 이제 학살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어른들 얘기가 이 공산당 때문에 네. 우리가 반이 죽고 네. 그 다음에 스스로 도망 다니다가 4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군경에게 4분의 1이 죽었다. 아하. 그래서 그 의귀가 이제 그때 이제 한 3만 명 이상의 그 제주 도민이 죽었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마을들이 아직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마을 중에서 남자들이 제일 많이 희생당한 곳이 저희 동네입니다. 아. 지금도 거기 하면 비석이 서 있습니다. 이야. 그 남자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은 사람들이 아니죠. 어. 양민들이니까. 양민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인이 들어오면 군인 말을 들어야 되고 또 밤에는 이제 공산당 무장 폭도들이 오면 거기에 당하고 거기 뭐 남자들도 당하고 여자들도 당하고 네. 아이들도 당하고 뭐 말할 수 없는 이제 비참한 상황이었죠. 그럼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와가지고 이것을 주사파적으로 또는 공산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여기에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자들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서 우리나라 역사가들이 단 역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네. 뭐 도지사라든가 네. 뭐 정치인들이 네. 역사를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은 겁니다. 아. 예. 이게 문재인 씨의 잘못이 뭐냐면은 한국 역사를 네. 역사가 아닌 그 아. 사람 원래 본업이 뭐예요? 변호사인지 뭔지 그런 사람이 막 떠들어대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 사람은 나라를 제대로 인도하려면 역사하고
학자들이 말할 수 있는 장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역사학자들은 다 뒤로 물러서고 그렇죠. 목소리를 못 내고 또 내는 사람의 대부분은 다 북한에 경도된 사람들이고 네. 역사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네. 그래놓고 자기가 나서서 발언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4.3 사건의 내용을 이제 그 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거기서 당한 사람들의 양민의 입장에서 말하면 저희 이제 고모님이 94살로 이제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정신이 말짱하신 분이에요. 아, 그 어른이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중에 근래까지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현기영 씨라든가 이런 그 제주도 출신 문학가들이 써놓은 소설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다 수집을 해서 읽어보고 그다음에 고향에 돌아가서 어른들한테 여쭤보면 어른들이 하나같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희생을 당한 것이다. 네. 희생을 당한 것이고 우리 양민 중에서 이 공산주의 운동에 찬성해서 나간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아주 소수라는 거죠. 그때는 사실은요 쌀밥을 먹는 사람이 없었고 한 달에 한 번 고깃국을 먹는 사람이 없던 가난한 시대입니다. 네. 그리고 양말도 없던 시대고 1년에 목욕을 한 2번 정도 하는 맞아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구정 때 한번 하고. 예, 그리고 여름에 이제 개울가에 나가서 목욕하던 그런 맞아요, 시대거든요. 맞아요. 지금 현재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그때의 시대를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살 때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농민들 대부분이 농민이었습니다. 그렇죠. 먹고 살 길이 막연한 농민들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도되거나 연구하거나 따라갈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때 이제 제주도 사람 중에서 일본에 가가지고 네. 일본에서 돈도 벌고 일본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일본에서 공산주의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공산주의가 아니라 남쪽에서 올라온 공산주의죠. 와가지고 제주도 안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김달삼이나 아, 이런 사람들과 했는데 그건 소수죠 사실. 네. 몇백 명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무장 폭동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심은 프락치들이 군 안에서 제주도 안에 들어온 우리 육군 경비대 안에서 진짜 상관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마치 삼겹살을 발리듯이 차근차근히 이제 하면은 골라내면은 어려운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하는 거 나올 겁니다. 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그러나 그 역사의 그 책임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네. 그것이 주류적인 역사관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겁도 없이 대한민국 전체를 향하여 지가 뭔데 방송 언어로서 제가 지가 뭔데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인지 지가 뭔데 남노당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예. 네.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네. 제가 기억을 더듬으면은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이 4.3 사건은 공산당의 무장 폭동이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신 게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맞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에 가서 이제 사과를 했거든요. 우리 딱 했어요. 정부가 잘못했다. 근데 이제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제가 가서 여쭤보니까 그걸 환영한 거예요. 환영한 이유는 뭐냐면 그 동안에 이 억울한 심정을 아무도 이제 알아주질 않으니까 네. 여기 이제 정부라든가 뭐 때린 놈은 이제 여기 없으니까. 그렇죠. 때린 놈은 없고 이제 식구들이 있는데 식구들한테 왜 우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았냐 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한이 맺힌 사람들한테 누가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노 대통령이 와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는 미안하다고 하니까 이제 대환영을 한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제주도민이 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일이다라고 그걸 인정하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고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정말 놀라운 일이야. 이 노인네가 현대식 공부를 한 적이 없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제주도민의 입장은 그렇다. 그리고 이제 나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서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아주 소액이더라고요. 네. 그 이제 그 증을 만들어주고 4.3 사건 피해자라고 해서 얼마씩 돈을 주는데 네. 이 주니까 고마운 건 사실이다. 네.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저기 4.3 박물관에 있으니까 스스로 네가 어려서 그거를 체험하지 못했지. 네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가서 박물관에 가서나마 그 자료를 보고 내 스스로 그 이론을 정립하라. 와, 대단하시네. 놀라운 분이죠. 그래서 대단해, 이제 어르신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건 확실히 정부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김신조가 내려올 때 몇 명이 내려왔습니까? 김신조가 내려온 게 30. 몇 명 안 돼요. 네, 일개소대. 그렇지만 김신조 그 부대를 잡으려고 동원된 우리 군인은 수만 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 동원되고 탱크 동원되고 집차 동원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경찰 동원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공비가 한 명이 내려오면 맞아요. 그걸 잡기 위해서 수천 명의 그렇지. 군인과 경찰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제주도라고 하는 한정된 안에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동원된 군인들이 있고 경찰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그 제주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산암이 발달한 곳이라서 우리 그 한라산 쪽으로 올라가 보면 그 굴이 많습니다. 다 숨어보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양민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저 공산 도배들하고 연합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모르니까 그들 잡아서 취조할 수밖에 없고 취조하다 보니까 또 오발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다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들을 골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상을 해야 되고 그러나 전체적인 원인이 공산주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점점 더 깊은 말씀을 앞으로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이 역사를 왜 재조명하느냐 하면은 역사의 그 기본 가장 제일 공식이 뭐냐면 다가오는 미래에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박사님. 왜 그런데 이 주사파 동성 이슬람 차별 금지를 목사들이 왜 받아들이냐고요? 열 안 받습니까 이거? 이건 그 이야기가 저 보신 데에서 저 교수하셨죠? 네네. 그 박사님이 책임져야 돼. 박사님이 어떻게 가르쳤기에 목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냐고. 네. 아니 오늘 우리 네. 조 목사님께서